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넘어서 모든 사물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에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결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축적이 되고 이를 활용하여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개인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개인정보.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개인정보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개개인의 정보 가운데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또 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시청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정보를 정확히 구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그 판단의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개별적인 정보를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즉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25세, 금호동, 대학생, 컴퓨터학과 이런 정보의 경우는 개별 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모두 모으고 정리해 보면은 그게 어떤 개인의 정보인지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나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명정보입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입니다. 즉 소중하게 보호해야 될 그러한 정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인적 사항과 신체적 정보부터 정신적 정보, 사회적 정보, 그리고 재산적 정보와 기타 정보로 나누어집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관계나 그 가족의 정보도 중요한 인적사항 정보입니다. 신체 정보로는 요즘 디지털 기기의 보안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얼굴, 그리고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그러한 정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강 상태나 혈액형,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그러한 진료와 병력 기록 같은 경우도 중요한 신체적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정신적 정보로는 도서나 비디오, 잡지 이용 정보, 그리고 인터넷 검색 정보 같은 개인의 기호나 성향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상이나 종교, 가치관, 정당 또는 노조의 가입 여부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정신적 정보, 즉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성되고 축적된 그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학력이나 성적, 자격증 등 각종 교육 정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남자 시청자들 경우 군대에 다녀온 병력 정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각종 직장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평가 정보, 이러한 것들도 사회적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재산 정보는 월급이나 사업 소득과 같은 소득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번호나 체크카드 번호와 같은 신용 정보, 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에는 각종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통신 정보와 개인의 위치 정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 정보 정말 많죠? 그러나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나의 개인정보, 나만의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가 왜 중요할까요? 개인정보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고객관리, 그리고 금융거래 등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성은 산업화 시대의 석유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사회도 공장도 가동이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생성, 축적, 활용할 수 없다면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스팸 메일이나 불법 마케팅에 악용이 되어 개인들에게 상당히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량 스팸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계정이 도용된다거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됨으로써 2차, 3차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석유와 같은 유용의 자원이 중요한 기능을 하던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사회, 그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개인의 정보, 즉 프라이버시가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프라이버시는 내 정보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매우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정보, 개인정보의 가치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개인이나 정부 등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적극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하자입니다. 고삼적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